저금리 시대, 이자 대신 세금이라도 따먹자. 이유 없이 세금으로 새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한다. 특히 직장인에게 절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덕목이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국세청장의 세테크를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총 2억 719만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정작 납부한 세금은 2.9%인 598만 원에 불과했다. 원래는 1,99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연말 정산을 통한 절세로 무려 1,39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절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 등 소득공제 대상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득공제 대상인 금융상품과 세액공제 대상인 장기증권 저축 등에 가입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런 연말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챙기자. 연말이 되면 바쁘다.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다. 친구들과 망연회도 해야 하고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한번 보자는 빈말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연말정산의 필수적인 서류들을 미처 챙기지 못해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새해가 되면 대봉투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 대봉투의 표지에 연말정산 서류라고 빨간 사인펜으로 적어놓고 그곳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놓자. 굳이 정리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넣어만 두어도 좋다. 어차피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니까 말이다. 병원에 다녀온 후에는 진료 영수증을 넣어두고 아이의 학비를 지급했을 때에는 그 영수증도 넣어두자.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했다면 그 영수증도 집어넣고 1년에 1만 원 내는 적십자 회비도 영수증을 받아 봉투에 넣어두자. 12월 초가 되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등본, 차량 등록증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등도 준비해 놓자. 이렇게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시간이 촉박해서 세금을 헌납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세법부터 배우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세법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독신자보다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 배우자가 있으면 연봉 3천만 원의 월급쟁이는 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도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당장 혼인신고를 하자. 보철비나 의치, 스케일링, 출산 관련 비용, 시력 교정비, 라식 수술,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시술은 법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만 산후조리원, 외국 병원 비용, 보약 등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약을 먹더라도 한의사에게 잘 얘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지가 필요하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경우도 안경사가 사용자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내는 경우 세법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것만 공제를 해준다. 아무 생각 없이 배우자의 이름으로 성당이나 절, 교회에 기부금을 내게 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국가나 학교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종교단체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의 경우도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된다. 배우자의 이름으로 240만 원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 공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필히 본인의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10%가 넘는 금액에만 해당이 된다. 따라서 1, 2만 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및 경정 청구권.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을 매년 모아놓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영수증을 모아놓으면 한 해 한 해 내가 얼마나 벌어왔는가에 대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다.
자신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짤 때 무척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경정 청구권이란 잘못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빠르면 2004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증빙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세금 공제를 적게 받았을 때에는 경정 청구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충 처리 민원 제기라는 편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수개월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정 청구권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 정산이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재테크의 또 다른 지혜다.